자, 여러분, 이제 소방학교는 당금질 복습 테스트, 이번에 제일 10회차입니다. 자, 10회차는 아무래도 소화약제까지 들어가게 됐네요. 예, 물 소화약제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첨가제 중에서, 예, 역시나 저온에서 뭘 한다? 예, 저온에서 물의 어느 점을 방지시킨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네는 동결방지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결방지제. 동결반지를 다른 말로 부동제, 부동액 이런 말로 쓰기도 하죠. 예. 주수 방법 중에서도 물 분무 뭐 이거는 우리가 분무 주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무 주수, 무상 주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무상이나 분무나 모양에 따라서 무상이란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분무라고 해도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예.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약재를 상태와 기능에 따라 불러서 물이라든지 포까지는 주로 수계 소화약재죠. 물에 이제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주된 거죠. 자, 약재를 상태와 기능에 따라 불러서 이것들은 전부 다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스계 소화약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비수계 소화약재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6번에는 연소 조건에, 아니고 5번이군요. 예. 자, 소화 방법에 따라 소화를 불렸는데, 가연물의 농도를 낮춰서, 그쵸? 가연물의 농도를 낮춘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희석소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제거소화라는 말보다는 방법이라 했기 때문에 희석소화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희석소화에도 뭐 나름대로의 어떤 연소 원리, 소화 원리라고 얘기하면은 제거소화에 해당하겠지만은 일단 가연물의 농도를 낮춘단 말이 있으니까 희석소화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소 조건에 따라서 소화를 분류하다는 것은 결국 소화 원리죠. 연소 조건이 4요소 중에서 하나를 제거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들인데 점화온을 제거, 온도, 열을 제거한다. 이것을 우리는 온도를 낮춘 데서 냉각소화 이렇게 씁니다. 자, 역시 뭐 연소 4요소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화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제는 화재 조사에 대한 얘기네요. 부상자 중에서 3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중상자로 분류를 하죠. 중상자. 중상입니다. 그죠? 뭐 중상자까지 안 해도 되고 뭐 사람이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중상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중상과 경상을 분류하는 방법이었고요. 건물 동수를 산정할 때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는데 중간에 여기에 실을 만든다고 그랬죠. 실이란 말고 그 다음에 별도의 내와 건축, 건물을 만든다는 게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건물과 동일 동으로 봅니다. 같은 동이에요. 자, 10번 넘어가죠. 화지조사 보기종 용어에서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그러니까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 남아있는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잔가율 이렇게 합니다. 잔가율하고 비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역시나 최종 잔가율이었습니다. 최종 잔가율은 여기서 한마디가 더 들어가죠. 뭐, 내용 연수를 다 한 경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번은 소방관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합동조사단이죠. 합동화재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재의 특성 중에서 피해자 보호를 쭉쭉 가서 여러 사람의 견해를 모아서 진행하는 게 이거는 프리즘식이다. 이렇게 씁니다. 프리즘식. 아무래도 이거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막 가끔씩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으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죠. 어딘가에 있는, 아마 외우고는 있는데 빨리빨리 안 나오거나 잘 안 나올 경우도 있죠. 자, 알코올류 지정수량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400리터였습니다. 자, 14번이요. 인류위험물 같은 경우 가열 충격 마취로 쉽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역시나 산소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시키고요. 자, 유류화재 이상 현상 중에서 일단은 탱크가 파열이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결국 얘네들은 오일 오버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오일 오버입니다. 자, 16번부터 또 OX가 들어가네요. 가연성 중간식 문제군요. 가연성 가스를 불연성 분류할 때 불연성을 모두 골라라. 불연성, 그쵸? 불연성은 가연성의 반대를 찾으니까 얘는 가연성, 그쵸?
불연성, 가연성이 아니라 얘들도 불연성입니다. 산소는 조연성은 맞는데 지금 우리는 불연성과 가연성 이걸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성으로 분류하려면 가연성이 아니면은 불연성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연소되지 않으니까. 자, 아르곤 있습니다. 가연성입니다. 아세틸렌, 일산화탄소 가연성이고요. 헬륨 불연성입니다. 이산화탄소 불연성입니다. 자, 그리고 질소도 불연성이죠. 메탄 가연성이고요. 자, 에탄 가연성, 오존도 조연성이지만 불연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 모두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근데 문제는 액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2류입니다. 제2류, 제2류가 제6류요. 제6류 연물이요. 예, 돼 있고요. 자, 18번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있는 부서라고 그랬으니까 예, 화재 조사 전담 부서 이렇게 돼 있죠. 각 소방서 그다음에 본부청에 다 있습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활성 개수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부촉매를 이용한다. 그래서 부촉매 소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얘네들이 활성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한다. 그래서 억제 소화 이런 말도 쓴다고 했습니다. 자, 20번에 물과 기름이 섞인 에멀전 나오니까 에멀전이 유화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우리는 유화소화라고 그러고 유화소화의 주된 소화 원리는 뭐라고요? 예, 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21번이요. 침투제는 물의 표면적을 높이면 안 되겠죠? 낮추어서 침투성을 강화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요. 물을 봉상으로 주수하게 되면 냉각 효과도 있고요. 타격 파괴 효과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많은 양의 물을 방사하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있죠. 물수화액체 대기압에서 100도씨 물이 수증기압에 약 170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 때문에 질식 효과가 더욱더 커진다.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서 지속적인 연소에 활성 에너지에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소화 방식은 화학적 소화 방식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냉각 소화가 되기 때문에 냉각 소화는 물리적 소화 방식입니다. 물리적 소화. 화학적 소화 방식은 부촉매 소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자, 25번 갑니다. 가스밸브 잠근다. 결국 제거 소화의 일종이 되겠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실 면적을 산정할 때는 입체 면적을 하지 않고 소실된 바닥 면적으로 하죠. 예, 바닥 면적으로 합니다. 예. X요. 화재 원인을 판정하기 위해서 27번입니다.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주로 시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감정이 아니고 예, 감식이라고 합니다. 감식. 감정은 이제 동일한 제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뭐 되겠고요.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좋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자, 29번 보존성은 시간 지나면은 보존과 증거물 확보 어려우니까 조사의 신속성이 유지된다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요런 내용들 자체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신속성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래요. 보존성은 이제 증거물을 보존해야 된다고. 이게 틀렸다고 하지 말고요. 저도 뭐 이렇게 주관식이니까 OX는 틀리게 되네요. 예, X로 합시다. 보존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신속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30번이요. 제5류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질식수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량의 물로 냉각수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30번이요. 아세트알데히드, 이 알데히드 같은 경우도 바뀌면 알데하이드 이런 말을 쓰고요. 산화프로필렌, 마그네슘 구리 운동 반응에서 아세틸라이트 생성하기 때문에 철이나 알루미늄 용기에 저장한다. 맞습니다. 예, 단순한 사실관계 얘기고요.
자, 제3유미열 중에서 칼륨, 나트륨, 알칼리, 절대 물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뭐 기본적으로 물에 보관하는 것 자체는 이제 황린이 될 거고요. 얘네들은 보통 석유 속에 보관을 하고요. 뭐 특히나 석유 속에 보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중에서 주로 우리가 등유나 경유를 많이 쓰긴 하죠. 예. pH 9 이상의 9 정도의 물속에 보관하는 것은 황린입니다. 33번이요. 화재실의 최고 온도, 지속 시간을 서로 곱했다. 이러면은 역시 화재 가압도가 되니까 맞습니다. 혼합가스의 공급압력이 감소했다. 공급압력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적어지고요. 그러면은 버너가 과열이 됐다. 그럼 안쪽에서도 불이 붙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리프팅 현상이 아니라 뭐 영어로 말하면 백파이어가 될 것이고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역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X고요. 자, 유류 자체 화재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화염을 동반하지 않아요. 화염 확대 현상에 이르지 않는 것은 슬로버보다. 슬로버보는 거의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슬로버보라는 말은 옳지 않고요. 주로 얘기는 프로스오버가 되겠죠. 프로스오버나 안 그러면 오일오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안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X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36번 갑니다. 객관식 문제 들어가나요? 자, 물 소화액체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첨가제죠. 예. 증점제는 예, 부착성을 증가시켰다고 그러죠. 부착성을 증가시켜서 살림화재의 진압용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흘러가지 말라고.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터, 소르비톨 등 침투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침투제하고 뭐 안 그러면 동결방지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화제는 유화막을 형성하는 것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이고 유류와 물이 잘 분리 아니죠. 유류와 물이 원래는 분리가 되잖아요. 잘 섞이도록 또는 잘 섞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둘 다 혼합을 잘 시켜주게끔 만드는 겁니다. 물을 3번이 틀렸고요. 부동액을 넣어주는 이유는 물은 얼면 부피가 커져서 배관 기기를 동파, 그렇죠. 가장 좋은 게 이 동파 때문이죠.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37번이요. 물의 주수 방법 역시 봉상주수 멀리까지 주수 가능합니다. 물대포, 적상주수, 스프링클러에서 주수 형태 같은 거 이런 걸 살수라고 됐고요. 무상주수는 유류화재에 사용하는 화재 확대시 일어날 수 있다 아니죠. 무상주수가 아니라 이거는 봉상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적상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무상은 증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예. 자, 3번 틀렸고요. 물소화액체는 전기화재 소화는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적응성이 있다 없다는 민간일 대상화지만은 우리도 소방대원이나 다른 전문가는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때문에 감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38번요. 다음 중 소화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자, 촛불의 입김을 불어 끄는 것은 제거소화라고 그랬습니다. 양초에서 올라오는 가스를 순간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거소화가 되는 거고요.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역시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맞습니다. 냉각소화는 식용유 화재에서 상온의 식용유, 그렇죠? 핵심은 식용유가 아니라 얘죠. 상온의 식용유, 산호의 식용유를 부어버리면 온도가 떨어져서 냉각소화가 됩니다. 부축매소화의 대표적인 질소하고 아르곤을 이용한 것은 질식소화가 되어야 될 거고요. 보통은 얘네들 할론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이제 분말, 뭐 역시 추가적으로 분말, 그다음에 강화액 요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질소나 아르곤 같은 경우는 질식소화를 하는 아이들이니까 해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39번이요. 건물의 동수 산정 또 나왔네요. 주요 구조부 하나로 연결됐으니까 하나, 동일동. 구조의 상으로 지붕이나 실이 하나, 그죠? 동일동. 목조 내어져 건물의 경우 격벽으로 되어져 있어도 하나, 건물 자체는 하나란 뜻이에요. 자,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명이 덮개, 그죠?
둘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뭐만 했다고요? 요것만 슬쩍 덮었다고요? 그럼 두동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예, 각각을 별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마지막에 40번이요. 지정수랑 또 요거 조금 바꿀 거 있겠죠? 자, 알루미늄 탄화물 같은 경우 술탄, 인삼 300kg고요. 자, 그리고 요오드산 앞에 말했듯이 아이오딘산 염류 부질없어요. 삼촌 300kg. 그다음에 아라토유 옷이 50kg. 그다음에 니트로란도 이름도 나이트로 이렇게 됩니다만은 나이트로 화합물인데 얘네들도 제5류 위험물이라서 이제 지정수량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삭제, 예. 해설에 있는 것도 삭제하시면 돼요. 정답이야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정답은 어차피 기업과 니엇이니까 1번이니까 정답은 상관없지만 여기 있는 오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이제 삭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씩 계속해서 수정해 드리니까 뭐 이걸 계속해서 뭐 따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자꾸 인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회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